모두 안녕. 아마 슈퍼마켓에서 아이들에게 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과자는 킨더 서프라이즈일 거예요. 어른들 중 누구도 제 생각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킨더를 개봉해보자고요. 실제로 이것은 초콜릿으로 구성된 그냥 계란이에요. 정확히 유백색과 흰색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그 안에는 장난감을 찾을 수 있는 노란색 캡슐이 있어요. 제 어린 시절에 이 장난감들이 훨씬 더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지난 6개월 동안 저는 거대한 서프라이즈 킨더를 어떻게 하면 공장에서 만든 것처럼 완벽하게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어요. 시작하기 전에 미리 좋아요 눌러주세요. 초콜릿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코코아 열매가 자라는 대규모 농장이 있어요. 우리는 이 매우 크고 무거운 익은 과일 4개를 샀어요. 이것을 2개로 쪼개면 안에 하얀 씨앗을 보게 될 거예요. 이것은 잘 익은 코코아 콩이에요. 하지만 초콜릿이 되기 위해서는 긴 과정을 거쳐야 하죠. 이것을 나무통으로 옮기고 비닐랩으로 덮어요. 콩은 이 통에서 7일 동안 발효될 거예요. 자, 이제 콩들을 꺼낼 시간이에요. 훌륭해요. 카카오 콩들이 제대로 발효되었고 식초 냄새가 좋아요. 이제 건조기를 가져와서 모든 콩들을 그 위에 놓아요. (40도로) 설정하고 전원을 켜요. 콩들을 7일 동안 말려요. 일주일이 지나고 코코아 열매가 완전히 말랐어요. 그러나 거대한 킨더를 만들기 위해서는 너무 적네요. 그래서 마른 코코아 콩들을 더 샀어요. 이 콩들이 저번에 샀던 콩들이랑 똑같네요. 지금은 축축해요. 그러므로 밖에 나가서 콩 2봉지를 가마솥에 부어요. 장작을 베어야 해요. 오븐을 열어요. 구겨진 종이와 조그만 장작을 넣어요. 불을 붙여줘요. 땔감이 타오르면 코코아 송을 섞어줘요. 이렇게 하면 골고루 익어요. 10분이 지나면 아주 맛있는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오븐을 더 확인해요. 껍질은 볶은 코코아 콩에서 쉽게 떨어져야 해요. 콩들을 꺼내요. 굽는 작업 단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다른 대접을 가져와요. 각 코코아 콩에서 껍질을 제거해요. 이렇게 쪼개줘요. 그리고 2번째 그릇으로 옮겨요. 이러한 코코아 가루가 될 거예요. 이것은 밀크 초콜릿 제조의 주요 원료죠. 우리는 이 상자를 샀어요. 여러분이 안에 코코아 버터가 많이 들어있네요. 이것은 수제 비누와 같은 모양과 느낌이군요. 나중에 쉽게 녹을 수 있도록 칼로 자릅니다. 이것은 매우 재밌는 과정이에요. 두 시간 후 우리는 잘게 부순 코코아 버터 한 대접을 만들었어요. 초콜릿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멜랑저라는 기계가 필요해요. 이것은 돌맷돌이 있는 전기방아예요. 그것에서 코코아 가루, 분유, 설탕 그리고 코코아 버터를 깔아줍니다. 1kg의 코코아 가루를 모아서 멜랑저에 붓습니다. 분유 1컵, 설탕 1컵, 그리고 시작합니다. 모든 재료들이 혼합되고 점점 더 미세한 분말로 분쇄됩니다. 코코아 버터를 넣으세요. 마찰로 인해 점차 예열되고 덩어리가 액체화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다려주면 됩니다. 알갱이가 점점 작아집니다. 그동안 식품 보온기를 켜볼게요. 이 식품 보온기가 초콜릿이 액체로 유지되도록 가열할 거예요. 최대 표시에 따라 물을 채웁니다. 2로 설정하고 켭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초콜릿이 더 액체화됐네요. 더 맛있게끔 바닐라 추출물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공장에서 만든 초콜릿에는 데두레시틴이라는 분말이 사용됩니다. 많이 넣을 필요 없어요. 이것은 인체에 무해하며 초콜릿을 액체로 만드는 데 필요하죠. 멜랑제 초콜릿이 3시간 있었네요. 꺼주세요. 보존 용기에 붓습니다. 천연 밀크 초콜릿의 첫 부분이 완성됐어요. 초콜릿이 굳지 않도록 보존기에 보존 용기를 놔둬요. 다음 분량을 로드 중입니다. 이번에는 멜랑저가 코코아 가루를 더 빨리 갈 수 있도록 천천히 부어주세요. 그런 다음 점차적으로 코코아 버터를 첨가하십시오. 덩어리가 액체가 되면 점차적으로 설탕, 분유, 기타 첨가제를 첨가하십시오. 2시간 30분을 더 기다려야 해요. 그리고 보존 용기에 초콜릿을 붓습니다. 그리고 3번째부터는 분유를 더 넣고 4시간 동안 섞어주세요. 이제 이렇게 곱고 완벽한 광택의 밀크 초콜릿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붓습니다. 보존 용기를 가득 채우는데 이틀이 걸렸습니다. 이 모든 것을 서로 섞습니다. 완료입니다. 다음 단계는 템퍼링입니다. 당신은 묻습니다. 이것이 왜 필요한가요? 2개의 초콜릿바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녹인 초콜릿을, 다른 하나는 템퍼링된 초콜릿을 부었습니다. 냉동 후 그것들을 꺼냅니다. 단순히 녹인 것은 손에 남아 매우 빨리 녹습니다. 매트하고 아주 부드럽습니다. 그러나 템퍼링된 초콜릿은 광택이 있고 이런 식으로 아주 똑 부러지게 부서집니다. 따라서 깨뜨리면 크런치가 있습니다. 많은 양의 초콜릿을 처리하려면 열을 높이십시오. 그리고 끊임없이 저어주면서 초콜릿을 45도까지 가열하십시오. 보존 용기를 준비합니다.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찬 접시에 부어줍니다. 15분 동안 끊임없이 저어주면 25도까지 식습니다. 끝. 초콜릿을 다시 열로 되돌립니다. 31도까지 가열합니다. 이로써 템퍼링이 완료됩니다. 우리는 이 큰 계란 반죽에 초콜릿을 부을 것입니다. 6개월 전 미국 공장에서 이것을 주문했는데 이제서야 도착했습니다. 이틀의 비용은 80만 원입니다. 자, 알코올을 열고 틀에 붓고 냅킨으로 문지릅니다. 이제 완벽하게 깨끗하네요. 초콜릿이 빛날 겁니다. 준비 완료. 이제 틀을 1시간 동안 냉동실에 둡니다. 틀은 완전히 시원해야 합니다. 이제 틀이 얼었으니 초콜릿을 떠서 틀에 붓고 평평하게 합니다. 초콜릿은 즉시 굳습니다. 벽이 같은 두께가 되도록 가능한 한 고르게 채워요. 남은 초콜릿을 봉기에 되담습니다. 그것을 다시 냉동실에 넣습니다. 자, 틀을 다시 만듭시다. 세 번째 단계, 틀이 이미 매우 무거워서 손으로 들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벽을 따라 초콜릿을 붓고 주걱으로 문지르십시오.
이같이 우리는 모든 밀크 초콜릿을 부었습니다. 그러나 킨더에는 흰색도 있습니다. 해보자고요. 코코아 버터, 분유, 설탕, 데돌레시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물론 멜랑즈. 코코아 버터의 전체 측정 컵을 준비해요. 멜랑즈를 켜고 매우 서서히 섞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콩 레시틴의 3분의 1티스푼을 넣으세요. 700g의 설탕을 점차적으로 붓습니다. 자, 분유 측정. 기다려주세요. 분유와 설탕 알갱이가 수축하여 버터를 방해합니다. 정확한 밀도는 2시간 후에 성공적으로 완성됩니다. 수제 화이트 초콜릿을 식품 보온기에 붓습니다. 15시간 동안 화이트 초콜릿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템퍼링도 합니다.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양식을 만듭니다. 그리고 주걱으로 펴줍니다. 매우 긴 시간 동안 화이트 초콜릿을 부었습니다. 한 틀을 작업하는 동안 다른 한 틀은 굳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바꿔주면 됩니다. 초콜릿 달걀 반쪽이 준비되었습니다. 킨더 서프라이즈의 필수 요소인 노란색 캡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20리터의 플라스틱 배럴을 구입했습니다. 손잡이의 고정 장치를 구부리고 제거합니다. 배럴은 캡슐 모양입니다. 그러나 색상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덮개 나사를 풀고 칠하기 위해 안전한 정소로 가져갑니다. 우리는 페인트통을 흔들고 배럴을 노란색으로 덮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3가지 접근 방식으로 완전히 칠했습니다. 아주 큰 노란색 캡슐이 됐네요. 원본 그대로인 것 같아요. 어떤 선물을 넣을까요? 나는 모든 것을 미리 생각했고 알리크에서 멋진 블루투스 스피커를 주문했어요. 개봉해서 캡슐에 넣습니다. 전선과 설명서도 마찬가지죠. 끝! 봉인할 수 있어요. 킨더의 반쪽 중 하나에 깜짝 선물을 넣습니다. 그리고 틀에서 2번째를 꺼내요. 완벽하네요. 처음에는 그냥 번호로 초콜릿 가장자리를 녹이고 그 위에 계란의 절반을 올려보려고 했어요. 그러나 맞지 않았고 매우 큰 간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2번째 절반을 꺼냅니다. 칼로 모든 고르지 않은 가장자리를 자르고 다시 한번 대봅니다. 조금 더 매끄럽네요. 이 반쪽을 붙이기 위해 연결 부위를 따라 화이트 초콜릿을 발라줘요. 이 킨더는 완료예요. 하지만 알록달록한 포장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것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다시 양식을 놓고 그 위에 호일을 놓고 양면 테이프로 각 층을 붙여요. 다음으로 아크릴 물감, 롤러, 브러쉬 및 연필이 필요합니다. 먼저 빨간색과 흰색 배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여러가지 색상의 글들을 기입해요. 매우 멋지게 나왔네요. 자, 포장지의 바닥을 바닥에 놓아요. 조심스럽게 킨더를 놓고 호일과 함께 다시 올려줘요. 포장지의 나머지 절반을 위에 놓습니다. 평평하게 연결해줘요. 스테이플러로 고정합니다. 가위로 여분의 호일을 자르고
가장자리를 조심스럽게 접습니다. 모든 간격을 칠하는 것이 남아있어요. 이 거대한 킨더 깜짝 선물이 완전히 준비됐어요. 정말 가장 이쁘고 아름답게 됐네요. 이번에는 거의 1대1로 따라했어요. 틀들 초콜릿을 만드는 기계와 재료들을 고려하면 160만 원이에요. 그리고 만드는데 무려 5일이 걸렸습니다. 질문에 대답해보세요. 누가 이 거대한 킨더를 볼 때 가장 큰 기쁨을 느낄까요? 물론 아이들이죠. 그래서 금색천으로 씌우고 차에 싣고 엄마와 아이들이 있는 가정으로 모셔다 드립니다. 아이들은 매우 행복했어요. 이 킨더 깜짝 선물을 그냥 찢어버렸어요. 모두 안녕. 새해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으므로 오늘은 가장 비싼 새해 파티 요리를 준비하는 연례 영상을 찍을 거예요. 가봅시다. 우리 도시의 가장 고급 슈퍼마켓에 가요. 가장 비싼 체리토마토 한 상자, 다양한 채소, 가장 비싼 감자 2팩, 칠리페퍼 4가지 유형의 견과류를 사요. 브라질 너트, 캐슈, 마카다미아, 피칸도 있고요. 말린 크랜베리, 말린 살구, 건포도, 말린 딸기, 신선한 가막살 나무 열매, 오렌지, 레몬도 담고요. 또 클레멘타인을 담아요. 이것은 귤, 오렌지 및 자몽의 혼종이에요. 포멜로 1개, 아보카도 6개, 피망, 오렌지 칩, 비싼 천연 석류 주스 6병, 삶은 문어 촉수, 굴소스, 간장, 항아리에 담긴 살구, 프렌치 머스타드, 차돌박이 쇠고기가 숙성되고 있는 훈제실에서 통뼈 2개를 받아 카트에 담아요. 또한 계피, 카르다몬, 스타아니스, 정향과 같은 다양한 향신료들을 챙겨요. 가장 비싼 냉동 오징어, 가리비 2팩, 타이거 새우, 브라타 몇 개, 파마산 치즈 1조각, 가장 비싼 일본 마요네즈, 계란 트레이, 비싼 버터, 유지 크림, 황설탕, 가장 비싼 흰색 송로, 치즈 치아바타, 값비싼 꼬냑, 적포도주 6병, 식료품 카트를 가득 채운 채 계산대로 이동해요. (25,000그리브나) 루블로는 67,000루블이 나왔지만 이것이 우리가 구입한 모든 식료품이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이에요. 인터넷에서도 우리는 18,000그리브나 상당의 식료품들을 주문했어요. 여기에 게살 1병과 달팽이 캐비어 100g도 있어요. 최근에야 그 존재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가장 비싼 것은 무게가 거의 5kg에 달하는 살아있는 캄차카게예요. 총액 33,000그리브나 루블로는 116,000루블의 식료품들을 구입했어요. 이건 이때까지 단일 영상을 위한 가장 비싼 구매예요.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가장 먼저 유리할 것은 2개의 거대한 고기 조각이에요. 여기 고기는 마블링이 아주 좋아요. 칼을 사용해서 갈비뼈 사이를 잘라요. 두 번째 조각도 똑같이 해주세요. 조각이 고기 왕관으로 말릴 수 있도록 이렇게 했어요. 이 상태에서 고정하기 위해서 강한 실과 코바늘을 사용해요. 그것을 통해 고기 조각을 뚫고 고리에 실을 걸고 다른 쪽에서 빼내요. 왕관의 두 번째 가장자리도 똑같이 해주세요. 그것들을 모두 잘 조이고 그럼 이제 고기 왕관이 됐네요. 이렇게 2개를 만들었어요. 그릴에서 요리할 거예요. 건조연료를 안에 넣고 불을 붙이고 그릇을 위에 놓고 숯을 채워요.
잘 그을려지면 그릴에 붓고 고루 펴줘요. 직접 열 절단기를 위에 놓고 칩을 부으면 약간의 연기가 나요. 그리고 그릴을 설치해요. 모든 면에 소금을 뿌려주고 후추도 뿌려요. 이제 고기 왕관을 그릴에 옮겨요. 뚜껑을 덮고 서서히 익혀 연기향이 고이 배이도록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왕관의 경우 물 한 컵에 소금을 많이 부어요. 저 녹여요. 고기를 베이킹 시트로 옮겨요. 주사기에 소금물을 모으고 그냥 고기에 주사해요. 따라서 내부에 빠르게 소금이 들어가죠. 오븐에 넣어요. 그릴 위에 고기는 2시간 동안 구워졌어요. 온도를 확인해요. 안쪽 온도가 75도면 다 된 거예요. 그리고 1시간 반 후에 오븐에서 고기를 확인해요. 다 됐네요. 고기 표면을 바삭하게 하기 위해 맛있는 바베큐 소스를 그릇에 붓고 브러쉬를 사용해서 고기에 발라주세요. 바삭바삭해질 때까지 오븐에 다시 넣어요. 예쁜 쟁반으로 옮기는 것만 남았으며 고기가 다 준비됐어요. 다음 간식으로는 게살 한 병을 열어요. 포크로 게 다리를 꺼내 그릇으로 옮겨요. 손으로 게살에서 뼈를 꺼내면 플라스틱 조각처럼 보여요. 또 아보카도 3개가 필요해요. 원을 그리며 칼집을 내주고 반으로 쪼개서 씨를 제거하고 큰 스푼으로 과육을 발라내요. 다음으로 잘 익은 아보카도를 큐빅으로 자르고 그릇에 담아요. 아주 비싼 일본산 마요네즈를 위에 짜서 섞어주세요. 내용물이 준비됐어요. 이제 치아바타를 가지고 반으로 자르세요. 팬을 스토브에 놓고 기름을 둘러요. 치아바타를 놓고 황금색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접시에 옮겨요. 게맛살 내용물을 위에 놓고 잘 펴주세요. 빨간 체리 토마토를 가져다가 4등분으로 썰어요. 또한 예쁘게 배치해주세요. 달팽이 캐비어를 발라줄 시간이네요. 맛이 어떨지 정말 궁금해요. 아보카도와 함께 게에 발라주세요. 위에 마이크로 그린으로 장식하면 크랩 브루스게타가 준비돼요. 반찬으로 넘어가서 각 감자를 호일로 싸요. 베이킹판으로 옮겨서 전체 베이킹판을 감자로 채우고 180도에서 몇 시간 동안 오븐에서 구워주세요. 그동안 양파를 가져다가 껍질을 벗기고 썰어서 작은 큐빅으로 썰어주세요. 양파를 냄비에서 튀기고 황금색이 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강판에 파마산 치즈를 갈아줘요. 가장 비싼 흰 송로를 까줘요. 매우 이상해 보여요. 이것도 미세한 강판에 문질러주세요.
감자가 구워지고 식으면 호일을 벗겨주세요. 껍질을 벗겨줘요. 깨끗한 감자를 그릇에 담고 나머지 감자도 다 똑같이 해주세요. 감자는 으깨야 해요. 구워지고 끓이지 않기 때문에 전분이 물에 들어가지 않고 감자 자체에 남아있어 으깬 감자가 좀 퍽퍽할 거예요. 간 파마산 치즈와 송로, 후추와 소금을 넣어요. 모두 잘 섞어주세요. 세 개의 접시를 가져다가 첫 번째 접시에 밀가루를 채우고 두 번째 접시에 계란 4개를 깨서 섞어주세요. 자, 세 번째에는 빵가루를 부어요. 피레를 조금 가져다가 손으로 이런 통을 만들어주세요. 밀가루를 묻힌 뒤 계란물을 묻혀 빵가루를 입혀요. 모든 피레가 사라질 때까지 계속 해주세요. 판을 완전히 다 채웠네요. 스토브에 냄비를 놓고 기름 2병을 부어요. 그리고 이 퓨레들을 튀겨주세요. 몇 분 후 꺼내서 종이 타월에 올려놓으세요. 나머지 고로케들도 똑같이 해주세요. 나무 접시에 탑을 쌓아주세요. 되게 예쁘게 튀겨졌어요. 하지만 그거 아세요? 고로케에 튀긴 양파를 넣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더 침착하게 차례차례 만들면 고로케가 더 맛있을 거예요. 다음 순서는 샐러드예요. 항아리에 담긴 살구와 유지크림이 필요해요. 먼저 크림을 용기에 붓고 믹서로 조금 쳐주세요. 다 됐어요. 살구를 열고 불필요한 액체를 버리세요. 측정 컵에 담고 믹서기로 살구를 퓨레 상태로 갈아주세요. 휘핑한 생크림을 조금씩 넣어가며 섞어주세요. 크림을 조금 더 넣으면 이런 살구 무스가 돼요. 하지만 지금은 너무 달아서 미국 겨자 소스를 짜서 섞어주세요. 샐러드 드레싱 같은 맛이 나요. 소스에 살구가 들어갔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주황색 식용색소도 첨가해요. 다 됐어요. 샐러드 그릇 바닥에 소스를 붓고 숟가락으로 펴 발라주세요. 브라타를 꺼내서 위에 올려놔요. 많은 아루굴라를 올려놓고 달콤한 방울토마토도 썰어요. 아루굴라 위에 올려주세요. 그리고 발사믹을 뿌려요. 식자재가 아직 남아있으므로 동일한 샐러드를 하나 더 만들 거예요. 살구 무스가 들어간 샐러드가 완성이에요. 값비싼 새해 식탁에 꽃으로 넘어가보죠. 깜짝하게 우리가 구입한 모든 제품 중에서 가장 비싸요. 우리의 임무는 킹크랩의 순수한 맛을 느끼기 위해 최대한 맛있게 요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가마솥을 가져다 소금물을 채우고 가열해주세요. 물이 끓자마자 게를 잘 모아서 끓는 물에 머리를 내려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해주세요. 뚜껑을 덮고 정확히 20분간 익혀주세요. 시간이 지나면 게가 준비돼요. 이 소금물에서 식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큰 쟁반에 담아주세요. 깜짝하게 완성! 두 번째 샐러드는 가스버너를 가져다 불을 붙여요. 피망을 조심스럽게 직접 불에 태우세요.
칼로 탄 껍질을 긁어내주세요. 버너 덕분에 피망은 연기가 자욱한 맛이 나요. 그것을 잘라서 먼저 스트립으로 자른 다음 큐빅으로 썰어주세요. 포멜로를 가져다가 껍질을 까주세요. 그런 다음 반으로 자르고 깨끗한 펄프를 발라내주세요. 조각으로 나누고 그릇에 담아주세요. 감도 큐빅으로 썰어주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잘 익고 달콤해야 하지만 동시에 매우 조밀해야 돼요. 그릇으로 남은 게살을 넣어주세요. 로메인 상추를 자르고 시금치도 넣어주세요. 소스를 위해 오렌지를 굴려서 내부를 파괴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자르면 주스를 짜내기가 쉬워요. 약간의 꿀, 겨자씨 2스푼, 소금을 넣고 섞어주세요. 샐러드 위에 드레싱을 뿌리고 마지막으로 버무려주세요. 이쁜 샐러드 그릇에 담아주세요. 다음 요리는 해산물이에요. 삶은 문어를 개봉해서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세요. 그릇으로 바다가리비, 작은 오징어, 타이거 새우도 담아주세요. 굴소스를 얹어주세요. 소금과 간장 대신이에요. 칠리페퍼 하나를 썰어서 그릇에 넣어주고 손으로 모든 것을 반죽해주세요. 소스를 만드는 동안 40분간 재워두세요. 먼저 파슬리를 잘게 썰어주세요. 말린 바질, 마른 마늘, 레몬을 굴려서 잘라서 손으로 주스를 짜주세요. 올리브 오일, 소금을 첨가하고 섞어주기만 하면 돼요. 큰 접시 한가운데에 소스를 넣어요. 전기 그릴에 기름을 뿌리고 그 위에 절인 해산물을 넣고 닫아주세요. 1분 30초 후 준비가 되면 접시에 담아주세요. 나머지 해산물들도 똑같이 해주세요. 요리하는 동안 주스가 축적됐어요. 이건 진미의 맛의 절반이므로 주스를 냄비에 붓고 증발시켜 소스처럼 만들어서 맛을 더 풍부하게 하기 위해 해산물 위에 부어주세요. 레몬과 로즈마리로 장식해주세요. 이제 해산물 플래터가 완성이에요. 새해 음료로 넘어가죠. 6병의 와인을 준비해요. 모두 따서 또한 이 모든 포도주를 부을 큰 냄비가 필요해요. 또한 석류 주스 6병 열고 따라요.
이 음료에는 향신료가 없어요. 많은 계피, 사성 아니스, 카다몬 한 줌을 냄비에 넣어요. 그런 다음 클레멘타인을 가져다가 껍질에 꽂아주세요. 고슴도치처럼 됐네요. 냄비에 넣어주세요. 설탕을 꼭 넣어주세요. 그리고 새해에는 감귤류를 먹어야죠. 야채 필러로 오렌지와 클레멘타인 껍질을 벗기세요. 여덟 개의 과일에서의 가득한 풍미들을 냄비에 넣어주세요. 그런 다음 오렌지를 굴려서 자르고 주스를 짜내요. 이게 다예요. 냄비를 스토브에 놓고 뚜껑을 덮고 온도계를 넣어요. 온도가 70도에 도달하면 멀드 와인이 준비돼요. 조금 뜸들여주세요. 그리고 이런 거대한 잔에 내줄 거예요. 채를 넣고 12리터의 멀드 와인을 부어주세요. 장식으로 오렌지와 감귤도 썰어서 잔에 넣어주세요. 국자를 넣으면 확실히 준비 완료! 남은 건 디저트뿐이에요. 말린 딸기를 개봉해서 칼로 더 작은 조각으로 잘라주세요. 그릇으로 말린 살구도 썰어서 그릇에 담아요. 건포도와 크랜베리를 부어요. 값비싼 코냑을 말린 과일 위에 부으면 점차 흡수돼요. 그동안 캐슈넛, 피칸, 브라질넛, 마카다미아를 도마에 부어요. 이 모든 견과류를 매우 잘게 부셔주세요. 이제 버터를 까서 350g을 콤바인에 넣고 쳐주세요. 황설탕 350g을 넣고 다시 섞어주세요. 베이킹 파우더, 바닐라, 밀가루 350g을 추가해요. 섞어주세요. 반죽되는 동안 계란 5개를 서서히 깨서 넣어주세요. 반죽이 완성됐어요. 모든 견과류를 부어요. 말린 과일에 전분을 붓고 섞어주세요. 이것은 코냑의 수분이 케이크를 적시지 않도록 해줘요. 이제 반죽에 부어주세요. 그리고 주걱으로 마지막 반죽. 반죽을 중앙에 기둥이 있는 둥근 틀에 부어주세요. 다른 틀에서는 이런 케이크가 구워지지 않아요. 잘 펴주세요. 160도에서 2시간 동안 오븐에 구워주세요. 준비됐어요. 위에 볼록한 부분을 잘라내고 접시를 놓고 뒤집어주세요. 설탕가루를 그릇에 붓고 레몬즙을 짜서 섞어주세요. 소스를 컵케이크 위에 부드럽게 부어요. 정말 예쁘네요. 또 장식을 위해 로즈마리도 얹어주세요. 오렌지 칩과 신선한 가막살 나무 속 열매를 얹어주세요. 말이 필요 없는 아름다움이네요. 자, 테이블을 장식해봐요.
됐어요. 마침내 11만 6천 루블에 가장 비싼 새 테이블을 준비했어요. 훌륭해요. 해산물을 먹어봐요. 매우 맛있고 해산물 자체의 맛과 맛있는 양념장을 느낄 수 있어요. 감과 파멜로를 곁들인 게 샐러드? 이런 달콤한 오렌지 드레싱 매우 맛있습니다. 살구 무스가 들어간 샐러드? 가장 특이한 샐러드 소스일 거예요. 그리고 뒷맛에 약간의 살구를 느낄 수 있어요. 게를 곁들인 브루스게타. 이건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간식 중 하나예요. 그리고 달팽이 캐비아는 빨간색보다 짠맛이 더 강하고 껍질이 더 빡빡하네요. 감자 그렇게. 대박. 먹으면 송로 맛이 나면서 맛이 극적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그릴에 구운 고기. 아주 육즙이 많고 맛도 좋아요. 연기가 자욱한 향과 함께 매우 강력한 고기 맛. 대체로 좋은 스테이크. 이제 오븐에서 익힌 고기예요. 약간 더 구웠기 때문에 내부가 분홍색이 아니에요. 거의 부드럽지만 그릴에서 구운 게 더 맛있네요. 게의 다리를 부수고 먹어보죠. 이건 아마 제가 먹어본 것 중 가장 맛있는 갑각류 고기일 거예요. 육즙이 정말 많아요. 케이크 한 조각을 잘라요. 케이크의 절반이 말린 과일과 견과류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것은 제가 먹어본 케이크 중 가장 맛있는 케이크예요. 이 케이크 꼭 요리해보세요. 자, 우리가 먹어볼 마지막 것은 멀드 와인이에요. 매우 매콤하고 맛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최소한의 알코올이 있다는 거예요. 약속드린 대로 새해를 맞이하는 가장 비싸고 가장 맛있는 잔치상을 만들어봤어요. 따라서 3개의 부탁이 있어요. 이 영상을 친구와 공유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모두 안녕.